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는 당연히 당뇨인에게 최악입니다. 그렇다면 설탕이 없는 블랙커피는 괜찮을까요? 저는 커피를 매일 5잔 이상 마시고 하루라도 커피가 없으면 못 버틸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이 혈당은 제가 평소에 커피를 먹었을 때의 혈당입니다. 두 번째 혈당은 논문과 연구를 참고해서 커피를 먹었을 때의 혈당입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먹어보니 같은 블랙커피여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논문과 연구로 증명된 당뇨인을 위한 커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되는 커피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커피는 당뇨에 좋지 않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보면 커피는 당뇨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40세 이상 남녀 4,054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와 당뇨병 발생 위험의 상관성에 대해 14년간 추적해 분석한 결과 커피 섭취가 당뇨병 예방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블랙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블랙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전 단계나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39% 낮았습니다. 특히 블랙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남성의 경우 당뇨병 전 단계나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54%나 떨어졌고 여성의 경우에는 26%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인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팀의 결과를 보면 혈중 카페인 수치가 높을수록 체질량 지수 및 체지방률은 물론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하루에 카페인을 100mg 섭취하면 약 100칼로리의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커피가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불안감, 심박수 증가, 메스꺼움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중독 시에는 신경과민, 근육경련, 가슴 두근거림증, 불면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하루 섭취 제한량은 성인 400mg이며 당뇨인의 경우 200에서 250mg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믹스커피는 당뇨에는 최악입니다. 당뇨인이라면 설탕이 없는 블랙커피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내릴 때 커피에서 커피 기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카페스톨이라 합니다. 커피에는 약 5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중 에소프레소에 미세하게 떠다니는 기름과 커피 거품이 탄화수소의 일종인 카페스톨입니다. 카페스톨은 우리 몸에서 여러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카페스톨이 당뇨병성 망막증, 암, 류마티스 관절염, 자궁 내막증 등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스톨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과 간효소 수치를 높이는 단점도 있기 때문인데요. 2007년 미국 베일러 의과 대학 연구팀은 커피의 카페스톨이 저밀도 지질 단백질 농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덜란드 보건과학연구소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4주간 하루 5잔의 커피를 마시게 한 실험에서는 남자 8%, 여자 10%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보통 커피 한 잔에는 4mg의 카페스톨이 들어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 1%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 원두를 기계로 내린 아메리카노에선 핸드 드립 방식으로 내린 아메리카노보다 카페스톨 함량이 훨씬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핸드 드립 방식으로 커피를 내릴 경우 이 카페스톨이 종이 필터를 통해 걸러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는 기름이 제거되지만 기계로 커피를 내릴 경우 역과작용을 하는 필터가 없기 때문에 카페스톨을 그대로 마시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핸드드립에 사용되는 페이퍼 필터는 카페스톨 등 커피의 지방 성분을 95%가량 걸러냅니다. 또한 세라믹 필터를 통해 카페스톨을 거르는 더치커피, 제조 과정에서 카페스톨이 제거되는 인스턴트 커피는 카페스톨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카페스톨은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며 커피 원두를 내리는 기계로 드실 경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스톨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이신 분이라면 더치커피, 핸드드랍 커피, 인스턴트 커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혈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아침 기상할 때 수면의 질과 커피를 섭취하는 게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커피를 안 마신 것보다 혈당이 20% 이상 높아지고 인슐린 수치도 15% 이상 높아진 그래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아침에 잠을 잘 못 잔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부신에서 코티졸이란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티졸이 분비되면 혈당이 높아지는데 이때 함께 카페인이 섞이면서 혈당을 더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티졸 호르몬이 내려가는 2시간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침마다 피곤한 상태에서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 습관을 고쳐 기상 후 2시간이 지난 후부터 커피를 마시니 혈당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상 후 바로 커피를 드시는 분이라면 이 습관을 고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블랙커피를 드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설탕이 없는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 무가당 메일 두유와 섞어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한 잔씩 먹고 있는데요. 커피의 쓴맛은 많이 줄어들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와 메일 두유에는 당이 들어있지 않아 혈당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블랙커피가 어려우신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즐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 항상 주의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 전 3-4시간 전에는 커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체내에 들어가면 신장의 혈관을 확장시켜 소변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나트륨과 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이뇨작용이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먹게 되면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면이 부족해지고 혈당이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커피는 주로 활동하는 시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는 커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커피가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드셔보시면서 혈당 체크, 컨디션 체크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건강한 혈당 되시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